최근 8년 동안 거리 홈리스의 사망률은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인구 집단보다 의료 이용률은 크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이 없어 생긴 죽음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을 허용하지 말자고 그런 결의를 담아 같이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상.
더듬으며 활동하며 여성 홈리스들을 자주 만난다. 작년에 만난 40대 중반의 안땡땡 얼굴은 시커멓고 말랐다. 나와 군도 이웃집 수녀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다. 추석에 가보니 항상 있던 자리에 없어 대구 언니한테 물으니 병원에 갔고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소식을 수녀님께 알리고 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안명땡이 간암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한테 많은 말을 했었다. 건강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주소지가 등록된 곳이 서울이 아니라서 우리 함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거리에서 지내다 죽을 때가 되어 병원에 가 얼마 안 있어 멀리 가버렸다. 모든 짐도 주인을 잃었다. 활동하며 많은 분이 별이 된 소식을 접하니 내게 다 빠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충격이었다. 내가 만난 다른 여성 홈리스들을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한참 전에 분홍 옷에 분홍 세트에다가 분홍 나이롱 도자기에 개나리 보찜 모양 조그맣게 싸갖고 다니는 언니가 다시석에서 함께 자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 안 보였다. 언니가 소문에 의해 듣기로는 언니가 아프다고 사람들한테 119를 불러달라고 해서 실려갔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서로부터 별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경찰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다. 언니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누구와 말을 하는 것을 못 보았다. 그 분홍 언니는 지금 왜 스타벅스 자리에 늘 그 예전에 담배를 이렇게 서서 피웠던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서울역 2층 유실문 그 찾는 쪽 화장실 창문 여는 턱에 누워있기도 했었다. 임별땡땡님 거리에 살았기에 오가며 보았고 늘 보면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68년생으로 56살 올해 골목에서 3시간 폭행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열흘쯤 있다 떠났다. 서너 번 식사와 술을 함께 한 이로부터 연락 없이 지냈지만 그이는 공준도 있고 그 임땡땡님은 형제간도 있었는데 행년이라고 막 다뤄도 된다고 병원에서도 별 조치를 안 하고 막 피가 묻고 닦아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유가족이 전해 들었다. 의식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순간인데 임별님은 다 겪고 흘러 떠났다. 제가 잘 아는 장영땡도 68년생인데 뭐 죽은 것은 아니지만 김포요양원에 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은 못했어요. 가니까 걔가 누워있더라고요. 다시석에. 근데 그 후로 가니까 걔가 갔는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물어봐도 누구도 개인정보라고 어디 갔는지 아는데 벌써 그게 코로나 이적이기 때문에 한참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애가 지적장애를 가졌는데 이 추운 겨울에 또 소식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영하 14도가 되는 이 마당에도 여성 홈리스들은 거리에서 꼼짝 않고 비닐이나 파라솔, 우산으로 가리고 한대잠을 자기 위해 23시쯤이면 잠자리 준비를 서두른다. 70대, 80대인 여성 홈리스도 거리에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거리에서 늘 본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대한다. 잘 때도 다 가리고 가리니까 사람들은 여성인 줄도 모르지만 여성 홈리스들은 강화문, 종가, 영등포 주위에도 어디에나 충동로역 김정땡님은 54살쯤 되는데 항상 그 참좋은 친구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또 박스를 가지러 롯데마트 와가지고 박스를 옆구리에 챙겨 끼고 다니는데 거기서 잔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인다. 추운 데서 따뜻한 지금 이 추운데 따뜻한 방에서 살고 있으면 좋겠다. 홈리스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내고 옮겨봤자 영등포, 용산, 종각, 수원, 평택, 대전 또다시 또 서울역, 대개 역 주변이나 공원에 있다. 정부에서 우리 존재를 파악해 주거를 제공하고 사정상 주소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아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송파 세모녀 사건 또 그 다른 데도 뭐 대전인가 어디가 세모녀 사건이 많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 그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나서 보았는데 앞으로는 주소지와 사는 데가 다르고 그거를 생계비를 주고
된다는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6개월이면 시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 2월인가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리 홈리스가 365일 거리에서 지내는 게 아니다. 아주 추운 강추에는 한 데서 지내지만 또 거기서 알게 된 지인을 쫓아가서 뚝방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추모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행가님들,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여행을 떠난 많은 님들을 떠나보내며 채식지도 않은 뜨거운 재를 뿌리며 허망하기도 안타깝기도 했지만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소서, 편히 쉬소서, 못 다이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고이 잠주소서. 추신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름 없는 꽃이지만 향기가 있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모사지만 끝나고 이렇게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가숙님 말씀 추모사 해주셨지만 가숙님은 평소에도 본인도 홈리스 상태에 계시지만 늘 여성 동료들의 안부를 살핍니다. 안부를 묻고 보이던 안무개가 없으면 어디 갔나 묻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 홈리스 동료가 뭔가 유대와 연대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안부를 살피고 같이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올 봄에도 이 서부역 뒤편에서 임아무개 여성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홈리스 동료들은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추모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서울시도 경찰도 노숙인 지원기관도 어디서도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동료들의 추모의 권리를 가로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추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도 빨리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사도 거리에 계신 이기천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 활동가를 만나서 같이 작성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리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겠다라고 하셔서 같이 추모사를 작성한 활동가에게 대독을 조금 전에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기천님의 추모사를 황성철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두 사람을 위해 거리에서 추모식이라도 지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짧게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운 동생은 서부역에 제일 먼저 텐트를 치고 살았지. 내가 서부역에 2년 전에 텐트를 칠 때는 벌써 5-6개의 텐트들이 개운 동생 텐트 주변을 감싸고 있을 때였지. 개운 동생 주변엔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이 술이었어. 매일매일이 술이라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졌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때가 많았지. 그럴 때 담배도 사주고 술도 사준 기억이 나는군. 개운 동생이 왜 주거 지원을 안 받았는지 나는 알고 있지. 텐트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술 먹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외로우니까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 그렇게 사람 좋아했던 개운 동생이 1월에 텐트 밖에 있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이나 놀랐어. 거기는 여기보다 따뜻한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나의 이웃 바람씨, 바로 옆 텐트에서 살았는데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지. 바람이 텐트촌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때 박경사한테 맡긴 텐트를 받아서 텐트를 쳐준 기억이 나네. 그때부터 나의 이웃이 되었지. 내 기억에 바람은 첫날에 하루 종일 잠만 자더니 잠에서 깬 뒤로 밥도 안 먹고 막걸리 소주를 마셨었어.
그러다가 속버린다. 체험터라도 같이 가자 하니까 거기는 식당이 아니라서 싫다고 거절했지. 그러면 건너편 해장국에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막걸리를 사와서 좀 서운했지. 그 뒤로 간섭을 안 하고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던 것 같네. 다 큰 어른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니까. 바람님의 살아온 이야기는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술로 힘듦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지. 올해 4월쯤 바람이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 거기는 여기보다 안전한지 궁금하구나.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면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 형, 동생들이 있으니 노숙인이 죽으면 거리에서 추모식이라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개운이와 바람이가 거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셔가지고 물론 이런 생활 하다가 이제 가족도 못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고독하고 또 구독자가 노인들 나이 먹은 사람도 구독자로 또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좀 아쉽고 안타깝고. 형제나 가족이 돌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내지는 어떤 지자체에서 못하더라도 복지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잘 돼 있어서 이런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저승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얼른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간판 여성 안심 어쩌고 저쩌고 여성 안심 화장실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시잖아요. 신당동에서 돌아가신 분이 여성이잖아요. 전혀 그게 이런 진짜 속되게 표현하면 광고죠. 행정적인 광고와는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반 시설이 여성뿐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성 위주로 생각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치안이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마디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2, 3년 전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여름이었는데 옥수역에 있는 그 벤치에서 우리가 2박 3일을 같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홈리스이긴 하지만 참 사람이 순진하고 정이 많고 참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정말 누구한테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빨리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일 그 없는 게 제일 그 집 없고 잘 때도 없고 그런 게 제일 그리고 오갈 때도 없고 그러면 뭐 겨울 때는 쉬어가지고 바깥에서 떨면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겨울 때 얼어 죽은 사람 신경감이로 죽는 사람 그런 게 제일 참 이 세상에 같은 사람들로 다 태어나서 그 부조리와 핍박 속에서 또 어렵게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또는 한때는 또 즐거움도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뭐 양동에 재개발한다고 그 이제 뭐 7평짜리 9평짜리 그 아파트인데 그래도 거기 기뻐서 내한테 어깨 힘주고 좀 자랑하고 그거라도 돌아온다 싶어 그래 좋아하더만은 막 그냥 하루아침에 가고 없네. 홍렬이 형 아파트 생긴다고 이제 양동 재개발된다고 근데 아파트 한번 현관에 들어가 보도 못하고 죽어붙어. 선우도 LH, SH 신청해놓고 내보고 형도 빨리 신청을 하세요. 그러고 같이 명동성당에 남대문을 통해서 명동으로 해가 같이 밥 먹으러 걸어다니고 이랬는데 야 동생 선우도 그냥 이제 가고 없어요. 아파트 냄새도 못 맡고 참
슬프디 슬픈 삶을 살다가는 이 나그네 사람들이요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평등하게 평등의 삶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의 그 부조리한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든지 또 같이 투쟁하고 싸우는 또 우리 거리의 나그네들 같이 힘을 합쳐서 진일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숙인들이 이렇게 지하철에 서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이 서울시에서 많이 관심해주고 따뜻하게 이 추운 겨울에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줬으면 그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망은 이런 일을 방치하지 말고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안전을 잘 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좀 살고 싶어요. 저 역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6학년 5반 고독사로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긴 햇살의 영롱한처럼 맑고 밝게 다음 세상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평온한 삶을 살기를 비옵니다. 차별 없는 참 세상 향해 싸워가리니.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가 팥죽을 들고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고속터미널, 영등포 이렇게 거리 홈리스가 계시는 살고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홈리스 추모제를 알리고 초대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돌아간 동료들에게 추모의 마음과 그리고 새해 바라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아랫마을 홈리스 약 합창교실이라고 있습니다. 합창교실에서 추모의 노래 그리고 또 힘주는 노래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2곡을 준비했고요. 3곡을 연습해 오셨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랫마을 야학 합창반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로 이루어진 아랫마을 합창단이고요. 저희 합창단 소개를 좀 간단히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왼쪽에 꺽쇠님, 그리고 저희 전임 회장님이기도 하신 림보님, 그리고 교사 날라, 그리고 저희 오늘 개건 멤버가 두 분 있는데 개건 멤버 당근님, 그리고 또 전임 회장이신 요지님, 올해 부회장, 오늘의 개건 멤버 2 날라리님, 그리고 깡통님, 네, 그리고 저희의 그 반짝이님, 그리고 오늘 또 작년 합창반 학생으로 와주신 로즈마리님, 그리고 교사 깨송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장갑을 끼고 피아노 치고 계신 동동님 저희 반주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첫 곡은 아침잇을 불러드렸고요.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입니다. 아, 저는 지휘를 맡은 바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치도 못한 앵콜이라 정말 당황했고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희 합창반 주제가가 있는데 작사 작곡을 여기 날라님이랑 동동님이 해주신 아랫마을 합창단 주제가 우리는 노래해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나요? 그 작년 추모제 혹시 오셨던 분은 마지막 노래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작년이랑 똑같이 부르죠. 네, 저희 야학 그 합창교실 주제가인데 네, 잘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힘주는 노래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 또 추모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지금 추모 말씀 해주실 분은 동자동 지역에서 쪽방 주민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주민들을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때는 심부름도 해주고 네, 그렇게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족한 부분 또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을 찾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원 작가님께 추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님은 지난 10월 25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11월 7일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1월 27일 무용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대영님을 처음 만난 건 7, 8년 전의 일입니다. 동자동 쪽방촌 공원에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멋있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얼굴이 참 밝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이렇게 잘 웃어? 사진을 보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진빨을 잘 받는다고 말해주면 참 좋아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리가 불편해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면 환타, 연필, 지우개, 바지 등 필요한 물품을 쪽지에 적어두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은행 카드를 주며 돈 찾아서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A4 용지 사달라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종이 잘라 거북이를 만들고 문방구에서 사온 눈알을 붙이고 커피를 녹여 색을 칠해 저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나이키 신발을 선물하겠다며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걷지 못해 몇 년 동안 쪽방 밖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선반 위로 올리지 못해 며칠 동안 사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쪽방은 낮에도 어두웠고 여름에는 추웠습니다. 건강 더 나빠지기 전에 몇 달 병원 다녀오라는 저의 말에 짐을 싸두고 몇 번이나 미루다 간 병원에서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인사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며 인사하고 돌아서는 저에게 그는 늘 고맙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별의 인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 이대영, 고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한 추모사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추모사 동료가 동료를 추모하는 추모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건너편에 남대문 경찰서가 보이나요? 그 뒤에 양동, 볕이 잘 드는 동네라고 해서 옛 지명인 양동, 지금은 남대문 5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양동 쪽방 주민들의 자치 모임 양동 쪽방 주민회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종만 님께서 동료를 추모하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강홍렬님을 기리며 고인은 1957년 부산에서 중상층에 입학한 가정에서 오남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 속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즈음 가세가 기울어져 상고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상업은행에 입행하였습니다. 상업은행 근무 중에는 좀 더 큰 꿈을 위하여
퇴근 후에 기관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여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업은행을 퇴직하게 됩니다. 꿈을 위하여 5대양 6대주를 누리기 위하여 대양 상선에 취직하여 외국으로 파견 나가면서 젊은 날의 이상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강요로 인하여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부인이 지병을 숨기고 결혼을 하여 3개월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서울 생활은 고인의 의견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서서히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고인은 이때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경상도 지방의 돼지 농장과 경기도, 충청도 지방의 닭 농장 등에서 대기를 위해 안가 힘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친구와 술을 즐겨하던 고인은 서울역에 와서 그동안 힘겹게 번 돈으로 친구와 이웃들에게 술과 밥을 사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농장 생활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서울역 건너편 양동 쪽방촌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양동 쪽방 주민의 초창기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송국 인터뷰나 시청 앞 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중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본인에게는 외로움으로 남겨져 술과 번뇌로 그리워하던 중 8월 12일 오전 7시경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양동 쪽방 주민의 1호 장으로 9월 24일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 오셨습니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본인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시면 식은지심이 생각나시어 항상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홍렬이 형, 분명 좋은 곳에 가시어 평소 몸 때문에 꺼렸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고인께서 이승에서 이루신 꿈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홍렬이 형. 네, 고맙습니다. 쪽방 주민으로 또 쪽방 주민을 동료로 만나는 자원활동가의 추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박종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동 쪽방 주민의 주 활동이 공영장례에 다니는 거예요. 부고문을 붙이고 공영장례 같이 갈 사람 갑시다 해서 오시고 다니는 일이 어떻게 보니까 사실 주민회를 만든 건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자 했는데 가장 잦은 빈도로 찾는 곳이 서울시청도 아니고 시립승하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런 죽음들이 점차 줄고 다른 모든 이의 죽음과 똑같이 받은 목숨, 천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에게 힘을 주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것저것 참 많이 합니다. 글도 쓰고 구호도 외치고 사회도 보고 그리고 곡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합니다. 네, 반빈군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주거권 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를수록 주거권이 한 뼘 한 뼘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거권 밴드 활동가 겸 아티스트 힘찬 박수로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달자님이 대독해주신 기천님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서부역 텐트촌인데요. 저도 달자님과 함께 서부역 텐트촌과 서울역 내부를 비롯한 일대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 상담 활동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던 개훈님은 저에게는 또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 만났을 때부터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언제나 참 쾌활한 분이셨습니다. 2019년경에 첫 번째로 서부역 텐트촌에 텐트를 자리 잡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술도 한 잔씩 기울이곤 했었고 맨입에 술 드시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갓김치를 사다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개훈님이 그렇게 쾌활하던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아마 여름날 정도부터 개훈님을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군의 청년들이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약 3명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잦으면 2번, 조금 잊을만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훈님을 찾아와서 텐트를 부시거나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고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총을 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너클 반지 같은 걸 끼고 와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이 반복될 때마다 개훈님은 본인이 뭐든 다 견뎌낸 사람이다,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개훈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빛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작년 추모제를 마친 다음 날 개훈님이 차갑게 꽁꽁 언 몸으로 텐트 바로 옆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참 고단한 삶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훈님은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젊은 시절 여수산단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섬유노동자로 일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요구하면서 그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 시절이 자신에게 너무나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언제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편안히 잠드셨기를 바라면서 너무 춥더라 인생도 춥더라 네,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고달프다 울 수만은 없다 가난해도 남껏 뺏고 살아본 적 없다 용기를 모아
약물을 먹고 주거권을 낳는 주거권 밴드였습니다. 그 공연 아마 3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한가하거든요. 아마 근데 뭐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갈 거예요. 아까 지금 부산 반민권센터에서도 오셨는데 네, 공연할 일 있으시면 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울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흥도 내고 참 그렇네요. 근데 홈리스 추모제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당연히 애도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이렇게 비운의 죽음들을 막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추모제를 매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2시부터 이제 사전마당을 진행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요. 또 맨 왼쪽에 서울역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억의 계단이라고 하여 올해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늘어놓고 시민들에게 애도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소원틀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 소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죄송합니다.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거리에 제 눈이 안 좋아요. 거리에서 생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호범님이란 분이 호범님이란 시민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난하고 차별로 상처받는 세상이 아닌 평등한 세상을 향해 외롭지 않기 위해 함께하고 기억할게요 라고 안나님, 누가 봐도 처음 뵙는 이름이네요. 안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날이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조그마한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람입니다. 저희에게도 임대를 주세요. 임대주택을 주세요. 라고 바라주셨습니다. 추운데 왜 시설 안 가냐는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시설에 신규 입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활시설을 온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목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어제 한 지하도에서 당사자분이 써놓은 글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확노인 물건 당분간 치우지 마세요. 실려간 날 2023년 12월 18일 그 확노인의 물건을 이렇게 박스로 모아서 소아무개 어르신께서 놓은 겁니다. 치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곧 건강하게 올 거야 라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고 이 바람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반갑지요? 앉아있으신 분들이 제일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희 2023 홈리스 추모제 권리선언문 낭독을 할 텐데요. 일어서셔서 조금 움직이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시고 싶으신 분은 일어서도 좋겠습니다. 2023년 홈리스 권리선언문 애써 길이 올리지 않으며 말해지지 않는 이들이 죽음이 있다. 홈리스 무용고 사망자들 그렇다. 우리는 밤이 가장 길어 홈리스에게 더 혹독한 동짓날 거리에 쪽방시설 둥지에 살다 별이 된 이들이 추모한다. 우리는 추모는 고단했을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더는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다가 이들의 맹복을 빌며 홈리스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마무리를 위한 우리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모두 홈리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보장하라. 홈리스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집닿지 못한 곳에서 삶이 기인한다. 그러나 쪽방지역 개발을 홈리스 죽음을 근본적 집단지 못한 곳에서 삶이 기인한다. 그러니 쪽방 지역 개발을 위해 강제 퇴거가 계속되고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사업은 후퇴하고 있다. 문턱 높은 주거 지원 앞에 많은 이가 미끄러져 거리 혹은 시설의 선택지가 없다. 가난이 집닿지 못한 집으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해답을 명확하다.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집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보장하라. 투쟁! 쫓겨나고 내몰리는 악순환은 그만. 홈리스의 공공장소 머물 권리 보장해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로 감시받고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져야 할 공공이 앞장서서 텐트 철거, 지하도 물청소 폐쇄, 물품 삭스리 폐기로 소리 없이 내쫓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몬다 해서 정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든 이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홈리스를 밀어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공장소의 몸을 관리 보장하라. 편한 곳은 모두에게 편한 것이다. 하나, 이름 없는 삶과 죽음은 없다. 홈리스 추모와 애도의 권리를 보장하라. 매년 홈리스 사망자가 늘어나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추모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라 해서 동료를 추모할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하지만 연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가난하게 살다가 떠났다고 해서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가 박탈돼선 안 된다. 전국 차원의 공영장례 보고 개식, 제대로 된 봉안시설 마련, 장제급여 현실화를 통해 홈리스의 존엄하게 떠날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의 곁을 떠나간 동료들이 가난과 차별 없는 그곳에서 영면하길 바란다. 더 이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2023년 12월 22일 2023 홈리스 추모제 참여자 일동. 지난 6월이었습니다. 어떤 거리 홈리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서울스퀘어 보안 직원들이 중앙 통로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에 있지 말아라. 10시까지 우리 영업시간이니까 여기에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자리도 깔지 말고 어딘가에 있다가 우리가 문 닫으면 그때 자러 와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저기가 서울스퀘어 직원들이 왜 저기까지 나와 있을까? 빌딩 안에 있지 않고. 저기를 보면은 아이고 숨차. 아,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기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더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이 자리에 있지 말 것을 요구받기도 했었고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거리 홈리스 분들한테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옮겨드려요? 라면서 이런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기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리 홈리스들이 주무시려고 하는 곳을 혹여라도 앉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감시와 순찰을 돌고 갔다고는 합니다. 저희 홈리스 행동 인권지킴이들과
활동가들과 엄청나게 언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리 홈리스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추워서 덜덜 떨리네요. 아무튼 네, 저희가 확인한 바 저곳은 서울 스퀘어 관리 구간이 아니라 중구청이 소유한 공공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역과 지하보도가 연결됐다, 이 영리를 위한 빌딩이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기들의 영업장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런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 연결 통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홈리스들은 단지 거리에서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조차 감시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불합리함을 알리고 또 거리 홈리스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면서 화요일, 목요일 화목한 지하도 감시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의 요청에 의해서 퇴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여기에 우리의 자리를, 여기에서 공존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활동들을 여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나가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골이 났는지 보안 직원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빌딩 안에 쏙 숨어가지고 저희가 오면은 쏙 숨고 저희가 나가면은 쏙 나와서 다시 감시를 하고 다니고 다시 쫓아내고, 이런 이상한 술래잡기,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화요일, 목요일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24/7 365일 언제나 공공장소에서는 누구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내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구호를 같이 힘차게 외치고 나머지 행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서울역은 모두의 것, 공존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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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내가 걸어가는 윗길을 걷는 우리 시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풀을 채우는 것은 2021년도에 발표만 하고 지금까지 멈춰 있고 있는 동자동 공동주택 사업의 희망의 불을 버티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오신 풀을 집무량에 맞춰 놓으시고 그 부지가는 저희가 또 내년 한 해부터 열심히 싸워서 동자동 공동주택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질서 있게 갖고 계신 풀을 집 모양에 맞춰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자동 쪽방에는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 그리고 동자동 사랑방이라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모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우리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있어서 말로만 뱉어놓고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공호주택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아주신 촛불의 힘을 가지고 내년에도 힘차게 싸우겠다고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의 교육 홍보 이사께서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차재설 이사님, 여러분 작지만 강당 있는 박수로 발언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의 교육 홍보 차재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주신 이곳 동대동 쪽방촌은 전국 최대의 쪽방촌으로 800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동자동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쪽방 그 대신인데 서울시에서 자청하는 쪽방에서 제되면서 쪽방 주거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오랜 전부터 재개발 계획안으로서 지정되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의 제도적인 관계로 개발되지 않았고 월세만 받으면 그만인 것을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쪽방은 고시원 반지한 쪽방보다도 못한 최악의 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정부에서 쪽방의 비인간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기 때문에 동자동 공공개발이 발표된 날은 뛸 수 없이 기뻤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추진한다고 했으니 건물주들이 반대가 있어도 꼭 될 거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발 발표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주민들은 돌아가셨고 수십 년을 살아온 쪽방은 죽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황옥순 할머니 가만히 웃어주시던 미소가 그립습니다. 늘 사랑방 앞에 놓여있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풀 때는 고정관념은 욕실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며 동자동 공공주택 발표를 기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공주택 임대만은 꼭 이루시겠다며 안투정 중에도 늘 앞장섰던 고 김동호 이사장님이 힘겨운 모습은 고통스럽고 처절하기만 했습니다. 매년 이들의 빈자리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시켜주는 듯 합니다. 개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벌레 없는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집에서 씻고 싶을 때 씻으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간절히 벌여왔습니다. 오늘 홈뉴스 주보제는 매년 동짓날 가족 없이 무용구로 돌아가신 홈뉴스를 추모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 같은 집에 살았던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 지 오래됩니다. 더 이상 자리에서 고시원에서 쪽방에서 쓸쓸히 흘러 죽어가는 이들이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마음과 애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굉장히 골리앗 같은
높은 건물 4개가 보이시죠? 저기도 쪽방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민간 개발을 하면서 저 골리앗 건물 4개가 들어섰고 동자동 쪽방을 운영하는 건물주 몇몇도 저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 중 한 명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동주민센터에 일러나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게 쪽방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도 건물주들의 새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과 돈에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고 2008년도처럼 그냥 쉽게 내주지 않겠다고 동자동 주민들은 다짐하고 힘을 모으고 싸우고 계십니다. 동지들 2024 홈리스 추모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싸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 서로 연결해서 우리의 권리, 동지들의 권리 같이 연결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죽음, 홈리스의 목소리를 들어라.